39번.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고 부부에게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시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기법인가? 1번 시연, 실연. 국어사전의 실연은 남녀간에 헤어진 건데, 실천으로 실연은 헤어지는 그 과정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러니까 직접 재현해보라.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시죠. 직접 서로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1번은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적하기. 그래서 이제 민우친의 그 기법이 있고요. 빙산치료라는 것은, 사티의 빙산치료. 이거 아주 중요한, 프로이드 이런 거가 비슷한데, 그거는 현대적인 감각을 좀 가미했었죠. 치료의 삼각형인 것은 보엔, 그 다음에 경계선 만들기. 그래서 이것은 그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치료 대표적인 학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보엔 다세대 간의 가족 치료, 민우친 구조적 가족 치료, 사티의 경험적 가족 치료, 헤일리 전략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해결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김인수 씨, 김인수하고 쉐이저 이분들이 대표적인 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그 다음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사티의 경험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는 헤일리, 해결중심 단기치료는 김인수하고 쉐이저, 그 다음 여러가지 가족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치료 기법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를 갖다 뭐냐면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우친의 가족치료는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주적 가족치료, 그 다음에 사티에는 경험적 가족치료 성장할 수 있는 거냐, 경험적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다세대 간에 분석하는 것이죠. 다세대 것이 뭐냐면 되게 3대를 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근데 원가족이라는 것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성찰을 중요했고, 그래서 부모의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된 것이 그대로 이제 할아버지 때 안 됐으면 아버지한테 됐으면 나한테까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화된 자아 덩어리의 자아 분화를 시키는 것이다. 분화를 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요 대표 기법은 탈삼각화, 분화 촉진, 그 다음에 가계도. 탈삼각형에서 세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은 하나 뭉치고 한 사람은 왕따 시키고 그런 식으로. 어떤 밀착 관계냐, 서운한 관계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우친의 가족 치료 기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민우친이 보는 것은 가족을 갖다 하나의 집 구조로 봤어요. 큰 틀의 건물을 갖다가 보면 건물 구조로 보고, 그 밑에 보면은 무슨 콘크리트, 창문, 인테리어, 그거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이체계로 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가족이 어떤 분화가 있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민우친이 뭐라 하냐면,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재구조화 시키라고 했거든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구조적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지요 개념을 보면 경계가 있고, 제휴가 있고, 서로 A와 B와 서로 제휴관계, 동맹관계, 연합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구조, 아버지, 할아버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이체가 있고, 부부 하이체계, 아버지 하이체계 그런 게 있거든요. 세력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 기법, 대표적 기법은 경계선 만들기, 실현, 과제 부여, 중상치료, 합류하기, 긴장관리, 균형 깨뜨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티에서는 가족 조각, 가족 그림 그리고 모의 가족, 역할극, 그 다음에 비유, 빙산 기법, 여기 나오네, 빙산 기법.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일리라가 있는데, 이것은 과정 중심으로 보죠. 그 다음에 전략적 치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전략적 치료 기법에서 역설적 지시, 증상 기법, 재치 기법, 실행 기법, 이런 거 쭉 있고, 순환적 질문. 그 다음에 과정중 쉐이더 김인수 씨. 뭐라고 하냐면, 질문 기법을 많이 사용했죠. 실현 면담 중에 변화에 대한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질문 기법이랄지 그런 것을 좀 많이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한번 반복한다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민우친의 구조적 기법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민우친의 집중력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민우친은 안에 가족을 갖다 이렇게 집으로 봤거든요. 집으로 봤기 때문에 위계 구조를 한 1층, 2층, 3층, 4층 그렇게 1층 집이 있고 2층 집이 있고 그래서 위계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할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그렇게 위계 구조를 만든 것이고 하위층이라는 것은 방마다 하나 있는 것. 아버지 방, 뭐 동생 방, 여성 방, 그다음에 부엌 이렇게 쭉 돼 있고 그다음에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있다 그랬어요. 벽. 그래서 주요 가족 기록은 가족 개념, 그다음에 하위 체계에 있고 경계선이 있고 위계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자, 유니시대 가족집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제는 엮이는 기능적, 부정적이고 그런 것이 많이 온다고 하죠. 엮이는 가족 구조에서 온다. 가족 문제는. 엮이는 게 없으면 가족 문제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을 재구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구조와 전부 다 리모델링 뒤집어 엎어라. 그래서 가족의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치료법이다. 가족의 불균형 결과로 가족 문제 발생한다고 보고, 불균형, 서로 간에 뭐 불신과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보고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의 재구조와 뒤집어 엎어라. 리모델링, 완전 리모델링 해라. 근데 가족 구조의 불균형, 경계가 불균형하거나, 왜 그건 불균형이냐고냐, 그 경계, 동생 방하고 내 방하고 어떤 경계, 어떤 관계 같은 것이, 역할 같은 것이 누군지를 모른다. 역할이 불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거나 A와 B가 간절히 밀착되어 있냐, 아니면 위기질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뭐하냐, 체계간의 경직성, 서로가 말도 않고 무뚝뚝하고 짠난한 분위기가 있냐, 그걸 파악하라 이거죠. 그러면 가족이 엮이는 게 주요 원인이 뭐냐, 하위 체계간의 불균형, 불건전한 동면과 분절. 이게 뭐랬죠? 서로 동맥하게 했죠.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A가 형제가 다 그냥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 형제간은 서로 굉장히 서로 누구든지 가면 그 가족끼리 보면은 형제간끼리 그리고 원만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동맥하게 맞으면 C를 갖다가 서로 배제한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동맹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버지가 너무 권위 중에서 경직돼 있거나 그 다음에 경계선이 불명하지 않냐. 뭐 동생 방하고 내 방하고 있듯이 그런 관계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런 게 되지 않느냐.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는데 선이 없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가 뭘 했냐. 가족 구성원과 그 구성원 규칙, 역할 습득을 하고 그 습득을 가족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처럼. 그리고 가족 공간의 경계성을 바꾸거나 하위체계 재정비, 재정비여서 가족 구성원의 각각 행동과 경향을 바꾼다. 개인 목표는 가족의 변화, 엮이는 가족 체계 구조를 기능적인 구조로 바꾼다. 자, 그리고 경계라는 게 뭐냐.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위체계 간의 상호 역동적 경계가 명확한지, 밀착되는지, 경직되는지 그걸 살펴보라고 했어요. 명확한 경계, 명확한 경직된 관계, 밀착관계를 서로 구분해라. 그 다음에 하위체계에서 가족체계는 각각 하위체계가 있으며, 각각 하위체계가 있다 그랬죠? 다른 체계와 구별되는 기능도 한다. 예를 들자면, 부부 하위체계가 있고, 부모와 자의 하위체계가 있고, 형제 하위체계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휴관계가 있다 했죠? 형제끼리 뭐 서로 동맹관계 맺는다든가, 뭐 엄마하고 딸하고 뭐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있다든가, 너무 밀착관계에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족 체계의 한 개인이 다른 활동을 협력하거나 반대하는 관계.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아버지를 갖다가 반대하거나 뭐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휴관계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휴에서는 연합과 동맹이 있다.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A와 B가 서로 뭉쳐가지고 그냥 밀착관계가 되지만, 동맹은
A와 B가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배제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비슷하긴 하긴 해요. 그래서 연합은 두 사람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맹은 제3자의 다른 공동 목적에서 제휴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연합이라는 것은 제3자를 대항하기, 이게 아버지를 대항하기 위해서 엄마와 딸이 뭉친다든가, 그 다음에 동맹은, 하여튼 두 사람이 그 동맹관계에 맺어가지고 제휴하는 것, 서로 돕고 돕는 사이. 그래서 여기서 동맹은 적이 없죠. 적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배제시킬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권력, 가족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능적 요구이다. 가족 성원끼리 적용 방법과 연습 방법, 가족직을 조직한다면 고유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법 중에서 경계선을 만들기. 경계선을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A와 B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하위간의 경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각 독립성을 키워준다. 서로 분리시키라 이거죠. 만약에 서로 서먹서먹 관계가 있으면 경직된 관계를 완화시켜라. 이거고, 그 다음에 부부연합을 강화하는 기법. 부부연합이 약한 가족,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그런 관계에서는 부부관계를 강화시키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 연합전선. 동맹을 맺든, 연합을 맺든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 말이죠. 자, 가족 전체 아이들을 따로 만난다. 이 치료법은 그렇죠. 부부나 가족 전체 아이들을 따로 만든다. 혹은 아이들 빼고 부부만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하게끔 한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경계 사이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애들을 갖다 간섭 많이 한 것을 좀 경계를 만들어라. 좀 선을 넘지 마라. 자녀의 자율성 확보해라.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의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생활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율성 인정해주라. 그 말이죠. 이게, 중학생 아들을 두는 엄마들은 엄청 간섭이 많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죠. 그것을 자율성 인정해주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류하기. 사회복지사 개입 장면에서 가족 분위기를 파악해 그에 맞춰 행동하거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그 가족 분위기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맞춰가는 것이죠. 합류하기. 그 두물머리 같으면, 같은 서쪽에서나 동쪽에서나 물이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형성되듯이. 합류하기는 가족과 사회복지사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개입 초기 단계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그 집안에 들어가서, 가족실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제스처나 말하는 태도, 억양, 얼굴 표정 등과 감정 표현을 모방함으로써 가족에 합류한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발을 꼬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사회복지사 발 꼬고, 그럼 모방 행동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언어적, 그 집안의 특이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각각 집집마다 가족의 특이한 분위기 있거든요. 그거 맞춰가라 이제 사회복지사는. 그거 갖다가 하지 말고 원래는 지금도 하지 말고 분위기 휩싸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라포와 협력의 차이는 뭐냐? 라포는 치료적 개념이고 합류는 사회복지 행동을 말한다. 분위기에 따라서 가른다는 얘기죠. 합류하기는 추적, 적응, 모방과 같은 구체적인 기법이 있다. 세 가지 있죠. 추적, 적응, 모방. 추적이 뭐냐면 막 따라다니면서 행동하는 거죠. 추적 60분 그러잖아요. 60분 동안 취재하는 거죠. 기존의 가족이 가진 체계에 사회복지가 순응하는 것이다. 그 가족 분위기에 맞춰가라 그 말이죠. 즉 가족이 지금까지 해온 의사소통이나 행동을 존중하고 가족의 기존 교류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분위기를 맞춰가라 그 말이죠. 아버지가 팔짱 끼고 있으면 팔짱도 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응. 사회복지사 가족법칙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맞추는 것이다. 면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막내 애들에게 질문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구하고 그 가족이 교류하는 것이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모방은 사회복지사 가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한 것이다. 가족의 독특한 행동에 따라하면 가족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이제 합류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 가라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추적도 해라, 적응도 해라, 모방해라. 다 근형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만큼 아버지 행동은 어떤 행동이고 엄마 행동은 어떤이고
어떤 사투를 쓰는지, 응? 그런 것을 다 유심히 관찰해갖고 그대로 행동을 비슷하게 해라. 그러면 가족 간의 친밀감이 형성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현 나왔네. 실현. 재현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실현이라는 것은 남녀간 해준데 사회복지는 그 실현 과정을 갖다 행동으로 보여라. 재현을 해보라. 이제 그걸 다 실현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맞춰봤습니다. 가족들이 사회복지 앞에서 가족의 문제나 갈등을 재현하는 것이다. 가족들이 직접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상호 교류와 경험해보면서 관찰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수정하고 재구조할 수 있다. 이거 직접 실현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보고 자기 어떤 생각이 있는 거 다 알게 되면서 재구조화시킨다. 리모델링, 생각을 바꾼다 이거죠. 자, 긴장 고조시키기. 가족 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안적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돕는 기법이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중간에 언어를 차단시키는 거죠. 딱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화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러면 딱 중간에 말 따르면 긴장하게 돼 있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족 구성원 의사소통 통로를 차단하면서 가족원 간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즉 가족 성원 간 의사소통을 차단함으로써 가족원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예를 들면 모녀간 의사소통을 해석하고 이게 엄마하고 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남이 나타나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그때 사회복지사는 잠깐만 딱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장남도 긴장이 되고 모녀도 긴장이 되죠. 말하면서 사회복지사 이 말하죠.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그래서 장남 말을 탁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면 긴장 고조가 된다. 그러면서 모녀와는 더 가까워진 재구조가 이루어진다. 자, 균형 깨트리기. 하위체계의 관계를 재배치함으로써 가족 내 하위체계들 간의 역기능적 균형을 깨트리는 기법이다. 참 어렵긴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을 뜻을 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균형을 깨트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굉장히 역기능 서로 불화가 심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그 균형을 깨트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회복지사는 부인의 편을 확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권위를 좀 늘어뜨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균형 깨트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은 여기서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들이 나도 현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이 충분히 있었어요. 뭐, 딸과, 어머니하고 깊은 밀착 관계.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버지는 서로 소외감을 느끼고, 그냥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가 가족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회복지가 투입되거나 심리상담 투입돼가지고 가족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누구나 나도 그렇지만 주변의 가족도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며칠 가족 구조적 가족 치료 중에서 경계라는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38선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가족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합류하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그다음에 연합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적응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